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균형발전 조직과 달리 부처의 지방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을 가져 지방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직 광주시장 아들의 소촌 농공단지 땅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특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 실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암 대불산 아래 조선업계를 찾았습니다. 제도는 개선하는 것이라며 인력난 해소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전반기 막판 베테랑 포수 영입과 외국인 투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띄운 뒤 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도 복귀한 가운데 기아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균형발전 조직과 달리 부처의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데요. 지방의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범식을 갖고 첫 발을 뗀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상이나 기능면에서 과거 조직과 사뭇 다릅니다. 이원화됐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부처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지방시대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지방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인세와 지방세 중심으로 해오던 세제 지원 정책을 국세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제도이고, 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민간 자본이 장기간 투자하는 데 뒤따르는 소득세 감면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방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 주도권도 강화됩니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위원회가 5개년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화 시대를 여는 주역이 돼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들도 함께해야 됩니다.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방시대를 이끌지 관심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기존처럼 공모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함께 투자 계획을 세워 특구를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동안 각 지자체의 기회발전 특구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인데 특구의 중심이 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미래차와 미래가전 등 대형 기업 3곳과 투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구 지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게 지자체 주도로 하는 것들이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광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서 무기한 연기 선언을 하면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3월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5곳,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 난방공사 등 50개 기관의 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광주 전남만의 경쟁력 개발이 절실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농협, 수협중앙회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핵심 기관의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사업의 지역별 분배 대신 역량 있는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이 광주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회동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저녁 만찬 회동을 한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자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 처음입니다. 친 이재명계와 친 이낙연계 수장이자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전직 시장 아들이 농공단지 부지를 매입한 뒤 토지 용도를 바꿔 수십억 원의 차익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특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광주시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련 공무원 징계 또는 취소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기자들을 만나 작심한 듯 소촌 농공단지 토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토지 매입에서부터 용도 변경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용지 매입 및 그 매입된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 업체는 지난 2018년 소촌 농공단지의 공장용지 4,5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바꿔달라고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민선 8기 시작 열흘을 앞둔 지난해 6월 21일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심의위는 24개 조건을 달아 개발계획 변경안을 급하게 승인했고 광산구는 조건이 다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4월 공장용지를 산단 지원시설로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땅값만 2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광산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사 의뢰를 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광주시 자체 감사로는 민간인까지 감사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 시장의 특혜 의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번 발언은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 뒤 용도 변경 취소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장기 침체를 겪었던 조선업계가 모처럼 찾아온 수주 호황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력난인데요. 현장에서는 부족한 국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원활히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현대사모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치 물량을 확보하고도 현대사모중공업과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은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상당수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 쿼터를 20%에서 30%로 늘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대사모중공업을 찾았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또 얘기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디테일들을 수정해 나갈 용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는 전남 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2,400여 명에게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 E9 비자를 숙련 기능 인력인 E7 비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조선업체들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인건비를 최저시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유학생에 대한 별도 쿼터 부여 등도 요청했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E7, E9들 또 뭐 제도적으로 법으로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만 유학생들도 좀 한국말 잘하는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좀 정부에서 좀 많은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조선업계.
이런 활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광주 전남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총 6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까지 접수된 관련 수사 의뢰 건수가 광주는 30건, 전남은 3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친모가 생후 6일 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밝혀져 정식 수사로 전환됐으며 5건은 아이의 소재와 안전이 최종 확인돼 자체 종결됐습니다. 전반기 막판 베테랑 포수 영입과 외국인 투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띄운 기아 타이거즈가 5연승을 질주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와 새 얼굴 영입으로 약점을 지은 기아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원정 9연전에서 6승 2패로 반등에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 쉽지 않은 일정이 예상됐지만 기아는 이런 우려를 깨고 9위까지 떨어진 순위를 다시 6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상승세의 시작을 알린 건 부상에서 복귀한 간판 선수들이었습니다. 개막전과 시즌 초 부상으로 각각 이탈했던 나성범과 김도영이 지난달 말 복귀한 뒤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고 주장 김선빈도 손가락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아 전력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포수 포지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포수 김태군이 트레이드를 통해 전격 영입됐습니다. 지난 5일 팀에 합류한 김태군은 5경기에서 16타수 5안타 5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안정적인 리드로 마운드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며 팀의 5연승을 견인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좀 많이 환호해 주시고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거즈가 조금 더 안방에 더 이 약점이 없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약점이었던 외국인 투수 문제도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올 시즌 대만 리그를 평정하고 시즌 중반 전격 영입된 산체스는 9일 KT를 상대로 한 KBO 데뷔전에서 6.1이닝 1실점, 탈삼진 10개의 괴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와 올 시즌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파노니도 이번 주 복귀 등판이 예정됐습니다. 전반기 막판 가파른 상승세에 오른 기아는 이번 주 광주 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연승 행진에 도전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양하동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거랭이라는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잡는 어로 방식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농업에 이어 3번째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 봉산면이 32.7도로 가장 높았으며 화순 32.4도, 광주 32.3도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어제에 이어 오늘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3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광주, 전남에서 각각 12명과 1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모두 3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 질환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파업 중인 광주 제1, 2 시립요양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 정신병원 지부와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 지부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한 광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기정 시장에게 의료재단의 노동탄압 방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잇따른 파업 사태와 공공의료기관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광주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구간인 나주 고막원역에서 상행선을 변경한 첫 열차가 무사히 운행을 마쳤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본부 광주지역관리단은 오늘 목포발 행신행 KTX가 나주 고막원역의 상행선 임시 선로를 안전하게 운행했다며 호남 고속철도가 완전히 개통될 때까지 해당 임시 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주 고막원역에서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합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교통, 회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위원 17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노선 공영화와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민 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 70여 곳은 성명을 내고 전라도 천년사는 자주적 사관이 아닌 식민사관의 기초에 기술하는 등 심각한 고대사 왜곡에 있다며 전라도민을 위한 역사서가 아니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만든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4월 전자책 공개 이후 역사 왜곡 논란을 빚으면서 이의 신청과 공개 토론회 등 의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서에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보건복지, 건강 수요를 정확히 반영했고 생활토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연령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